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국어산자의 드폴의 모집 공고를 청약정보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히 분양가가 얼마다, 청약 일정이 언제다 해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특별 공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일반 공급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분양가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최근 동탄 집값 상승이 국어산자의 드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차분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동탄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가격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부고산을 대안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단지가 어떤 사람들에게 맞는지도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오산 동탄 생활권을 함께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경기 남부 부동산 흐름을 보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지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부고산자의 드폴에는 경기도 오산시 내산미동 288번지 1원에 공급되는 단지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총 11개 동으로 구성되고 전체 세대수는 총 1517세대입니다. 주택형은 전용 59제곱미터, 74, 84, 99, 그리고 124 펜트하우스, 125 펜트하우스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1517세대 규모의 자이 브랜드 대단지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오산 내산미동을 중심으로 부고상권 주거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지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단순히 오산 안에서만 보는 단지가 아니라 동탄 생활권의 확장 흐름 속에서 함께 봐야 하는 단지라는 점입니다. 즉, 부고산자의 드폴에는 오산 신규 분양이라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더 넓게 보면 동탄 생활권의 가격 부담을 느끼는 수요가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도 봐야 합니다. 청약 일정을 보겠습니다. 부고산자의 드폴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6년 6월 12일입니다. 특별 공급 접수는 6월 22일 월요일, 일반 공급 1순위 접수는 6월 23일 화요일, 일반 공급 2순위 접수는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6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이후 서류 접수는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되고 정당 계약은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정이 굉장히 빠르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 공급을 넣으시는 분들은 6월 22일 전에 본인의 자격,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청약 통장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공급 1순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6월 23일 전에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여부와 예치금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 후 서류 접수까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은 신청하는 순간보다 당첨 이후 서류 검증에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차고 청약이나 자격 미충족은 부적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집 공고 기준으로 본인의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단지의 특별 공급은 총 720세대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초초 특별 공급으로 나뉩니다. 먼저 기관 추천 특별 공급입니다. 기관 추천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등 해당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본인이 해당된다고 바로 청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추천 절차가 먼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입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은 미성년 자녀 수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배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 구성,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있다고 해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점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입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이번 단지에서 가장 큰 물량을 차지합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주요 대상이고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미성년 자녀 여부, 소득 구간,
지역 우선 여부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입니다. 노부모 부양은 다른 특별공급과 다르게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중요합니다. 보통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일정 기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하며 청약통장도 1순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유형은 자격 요건이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부양기간이 충족되는지,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입니다. 생애 최초는 말 그대로 세대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지,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생애 최초는 신혼부부와 함께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유형입니다. 다만 나는 집을 산 적이 없다 정도로만 판단하면 안됩니다. 세대원 전체의 주택 소유 이력과 소득, 자산 기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보다 기회가 넓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정확하게 골라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과 소득, 생애 최초는 주택 소유 이력과 소득, 자산, 다자녀는 자녀 수와 배점, 노부모 부양은 세대주와 부양기간, 기관 추천은 추천 절차가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일반 공급을 보겠습니다. 부가상자이 드폴의 일반 공급 물량은 797세대입니다. 일반 공급 1순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오산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수도권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의미합니다. 둘째,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산시와 경기도 거주자의 경우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는 200만원, 전용 102제곱미터 이하는 300만원, 전용 135제곱미터 이하는 400만원이 기준입니다. 서울 거주자는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는 300만원, 전용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원, 전용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원입니다. 인천 거주자는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250만원, 전용 102제곱미터 이하 400만원, 전용 135제곱미터 이하 700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 우선입니다. 경쟁이 생기면 오산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즉, 오산 1년 이상 거주자는 일반 공급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 인천, 경기 다른 지역 거주자도 청약은 가능하지만 경쟁이 발생할 경우 오산 1년 이상 거주자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약은 오산 거주 실수요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고 수도권 수요자에게는 가능성은 있지만 경쟁 구조를 확인해야 하는 청약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양가를 보겠습니다. 부고산자의 드폴에는 타입과 층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5구 타입은 대략 4억대 후반에서 5억대 초반입니다. 74 타입은 5억 중후반에서 6억대 초반입니다. 84 타입은 6억대 초반에서 6억 후반대입니다. 99 타입은 6억 후반에서 7억대 후반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14억대 후반입니다. 여기서 실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타입은 84 타입일 가능성이 큽니다. 84A는 세대수가 가장 많고 전체 단지의 중심 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 실수요자가 가장 많이 검토할 타입입니다. 59 타입은 신혼부부, 1, 2인 가구,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고 싶은 실수요자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74 타입은 59 타입보다 여유롭고 84 타입보다 부담을 낮추고 싶은 분들에게 중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99 타입은 넓은 면적을 원하는 갈아타기 수요나 자녀가 있는 가족 수요에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양가만 보면 안 됩니다. 실제 총 비용은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 유상 옵션, 취득세, 등기 비용, 중도금 이자 부담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84 타입 기준으로 보면 분양가가 6억대라고 해도 확장비와 옵션, 세금까지 포함하면 체감 총액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청약 전에는 내가 당첨될 수 있느냐보다 내가 계약하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단지의 규제 조건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부고산자의 드폴에는
비규제 지역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입니다.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재당첨 제한은 없습니다. 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미적용입니다. 이 조건만 보면 청약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특히 재당첨 제한이 없고 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은 시장의 관심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규제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가, 입주 시점, 주변 시세, 향후 공급 물량, 금리, 대출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입주는 2029년 10월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분위기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입주 시점의 시장 상황까지 상상해 봐야 합니다. 청약은 현재의 분위기로 신청하지만 실제 자산 가치는 입주 시점의 시장에서 평가받습니다. 이제 시장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최근 경기 남부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지역 중 하나가 바로 동탄입니다. 동탄은 단순한 신도시가 아닙니다. 주거, 상업, 업무, 교통, 산업 수요가 함께 모이는 경기 남부 핵심 생활권입니다. 특히 동탄은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벨트, 광역교통망, 대형 상업시설, 신도시 인프라가 결합되어 수요층이 두텁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동탄의 집값이 빠르게 오를수록 동탄 안에서 새 집을 사거나 갈아타려는 실소유자의 부담은 커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선택지를 넓히기 시작합니다. 동탄 안에서만 봐야 할까? 동탄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이 질문에서 부고산이 등장합니다. 부고산은 행정구역상 오산이지만 생활권 관점에서는 동탄과의 연결성을 함께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즉, 부고산자이 드포레는 동탄의 직접 대체자라기보다는 동탄 생활권을 의식하는 수요가 검토할 수 있는 외곽 대안지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부고산자이 드포레 입지를 볼 때 핵심은 동탄과 얼마나 가깝냐 하나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동탄의 생활 인프라와 산업 수요를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느냐입니다. 동탄은 이미 대형 상업시설, 병원, 업무지구, 교통망, 교육 인프라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부고산은 오산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동탄 접근성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런 입지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활권 확장성입니다. 오산에서 생활하면서도 동탄의 상업, 문화, 업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는 실거주자에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격 대체성입니다. 동탄 핵심권 가격이 부담스러운 소유자에게는 부고산은 동탄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고산이 동탄역 바로 앞 입지와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동탄 핵심권과 부고산은 가격도 다르고 생활 반경도 다르고 입지 성격도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동탄의 상승 흐름이 주변 지역에 관심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탄이 강해질수록 동탄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있는 신축 브랜드 단지는 함께 비교 대상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고산자의 드포레를 볼 때는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산 북부권의 주거인식 변화입니다. 부고산자의 리버블시티에 이어 부고산자의 드포레까지 이어지면 이 일대는 단순한 개별 단지가 아니라 자이 브랜드 타운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랜드 타운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탄 생활권의 확장입니다. 동탄 집값이 오르고 동탄 내 진입 장벽이 높아질수록 주변 지역의 신축 대단지로 관심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고산은 동탄과 가까운 생활권, 오산의 상대적 가격 접근성, 신축 대단지라는 조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주 시점의 시장입니다. 입주는 2029년 10월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청약할 때는 현재의 분양가뿐 아니라 2029년의 동탄 오산 시장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금리와 대출 환경은 어떨지, 주변 신축 공급은 어느 정도일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경기 남부 산업벨트와 동탄 생활권 확장 흐름 속에서 부고산의 인식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보면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금 계획과 시장 변동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고산자의 드포레는 어떤 사람에게 맞을까요? 첫 번째, 오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실수요자입니다. 이번 청약은 오산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오산 거주자는 반드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수요자입니다. 특별공급 물량이 적지 않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큰 편입니다. 청약 자격을 충족한다면 일반 공급보다 먼저 특별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동탄 생활권을 원하지만 동탄 핵심권 가격이 부담스러운 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동탄 안에서 새 아파트나 핵심 입지를 보려면 가격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권, 가족 동선이 경기 남부에 있다면 부고사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탄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동탄 집값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부고산자의 드포레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축 브랜드 대단지를 선호하는 가족 단위 실수요자입니다. 84타입 비중이 크고 전체 1517세대 대단지라는 점은 실거주 만족도 측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첫째, 동탄역 바로 앞 입지와 같은 수준의 생활권을 기대하는 분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부고사는 동탄 영향권이지 동탄 핵심 입지 그 자체는 아닙니다. 둘째, 분양가 외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비, 옵션비, 취득세, 중도금 조건, 잔금 계획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단기 투자만 생각하는 분들도 신중해야 합니다. 전매 제한이 6개월로 짧다고 해도 시장 상황에 따라 기대 수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고산자의 드포레는 총 1517세대 자이 브랜드 대단지입니다. 청약 일정은 6월 22일 특별공급, 6월 23일 일반공급 1순위, 6월 24일 2순위, 6월 30일 당첨자 발표입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등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공급은 수도권 청약이 가능하지만 오산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입니다. 분양가는 59 타입이 4억 후반대부터 84 타입이 6억 초반대, 99 타입은 7억 안팎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시장 포인트는 동탄입니다. 동탄 집값이 빠르게 오를수록 동탄 생활권을 원하지만 가격 부담을 느끼는 수요는 주변 지역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부고산자의 드포레는 동탄이 직접 대체제라기보다는 동탄 생활권의 영향을 받는 부고산 신축 브랜드 대단지로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단지는 오산 거주 실수요자,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수요자, 그리고 동탄 가격 부담을 느끼지만 경기 남부 생활권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특히 잘 맞는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은 분위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과 자금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집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본인의 조건에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